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가 이제 옵션 만기였습니다. 이제 미증시가 하락했던 부분까지도 반영을 했다 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양호하게 끝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약세로 출발해서 약세로 마감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무난한 만기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옵션 만기는 끝났지만 다음 달에 있을 선보옵션 동시 만기 여기를 앞두고 시장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무게를 많이 실어주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시장이 이번 주, 그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호재와 악재가 공존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느 쪽으로 더 무게추가 실리느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유가였는데, 유가가 긍정적인 방향을 나타냈다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에서 위쪽으로 무게가 더 실린다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중국에서 양해도 있기 때문에 양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어제 시장 체크를 해보고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로는 이제 0.8% 하락 마감을 했다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가 하락했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거래대금이 이제 9조 3천억, 이제 9조대에서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7조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는 변동성이 소폭 나타나면서 9조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잘 견조하게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선물 시장인데,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5,200개라는 선물에서의 매도를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속에서가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베이스 자체가 양호하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는 배경이 되었던 케이스였고요. 그 만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베이시스가 개선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3월 물이 끝나고 나서 베이시스가 조금 개선되었고, 4월 물이 끝나고 나서 역시 조금 더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5월 물이 끝났을 때 이제 오늘부터 베이시스를 어느 정도 정사시킬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누적으로 이제 7만 6천 개까지 약 최대 매수를 했던 물량 대비해서는 10,000개 정도 축소가 되었다는데 여전히 많은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장 끝난 무렵에 현물 쪽에서가 소폭 반등을 더 한 반면에 선물에서는 그 부분이 못 나왔었기 때문에 배시세 0.59%까지 벌어졌는데, 이 부분은 아침에 오전장에 어느 정도 배시를 맞추는 과정이 좀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라고 사실 상관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번 주도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거래소 대비해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차별적인 부분이 여전히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왔던 쪽이 있었고 강세를 띄었던 쪽이 있었는데,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CGN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쪽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IT 부품 그 외쪽으로 한 번씩 계속해서 순환이 도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됩니다. 그래서 약밥 정도로 마감되었고, 거래대금은 12조 8천억까지 증가되는데, 거래대금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코스닥에서의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이슈가 발생이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급등과 거래대금이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약간 과열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인식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과열이 많이 들어온 만큼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동반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좀 나타냈다 된다. 이 부분은 글로벌 증시와 어느 정도 동조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강세가 좀 이어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익실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하고의 1차 무역 협상 타결을 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만큼 약속했던 것만큼 사주고 있지 않다라는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했던 부분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전에 트럼프 지지율이 역시 개선되었던 부분 역시도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 타결이었던 이런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국가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무역 협상을 파기한다는 부분은 실제로 트럼프가 재선을 포기한다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증시를 보게 되면 미증시는 장중에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상승을 0.9에서 1.6%대까지 상승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전에 미 선물을 0.4% 정도 선발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때는 국내 증시가 오늘 상승 출발이 나온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지만 앞전보다는 소폭 개선되었다 정도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재개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뉴욕 주지사가 추가적으로 경제 활동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라고 앞전에 발표했었다. 그 단계를 좀 더 높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 재개가 확대된다라는 기대치가 높아졌다 됩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여행, 그다음 반도체, 자동차 이런 중장비 같은 경기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띄었다 된다. 요즘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호재라는 쪽은 경제 활동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되는 거고 반대로 악재라는 쪽은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경제활동 재개가 시작된 부분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강세를 뛸 때는 경기 관련주가 강세 띄었다가 또 반대로 코로나 관련주가 강세 띄기도 하고 반대로 빠질 때는 경기 관련주가 또 하락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가 들어다. 유가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향후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된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27.5불까지 9%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중요 가격이 26불이었습니다. 이 라인대를 넘어섰다가 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금 하락을 좀 더 나타내서 32 정도로 끝났다가 되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0.7%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자, 변동성 지수 보도록 하죠. 어저께도 변동성 지수를 말씀드렸다. 37.5라는 자리대가 앞전에 박스권의 하단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을 넘어갔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2.6이라는 자리대에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지금 현재 N자형 마디폭으로 떨어진다 될 경우는 실제적으로 23 정도까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런다. 이제 30이라는 자리대 다시금 이탈하느냐 이 부분이 될 거고 위로 간다고 할 경우는 매물이 많다라는 관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실제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위로 가기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를 보도록 하죠. 유가를 이제 이번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26불이라는 가격대가 이제 산유국들, 전통 산유국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손익 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6불이라는 자리대를 넘어갔다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신흥국의 대표적인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됩니다.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음 주에 6월물 만기가 있는데 실제 만기는 앞전에 마이너스를 봤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었고 이제 6월 달에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게 되고 감산을 어느 정도 유지를 그대로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유가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을 하는 세일로 인한 세일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다시 높이려면 유가를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쪽에서는 생산 단가가 36불에서 46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이 라인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실제로 하반기는 돼야지 가능하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유가 자체가 26불을 넘어서서 34불, 36불 이런 구간까지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보인다면 이제 유가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안정화가 된다가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신흥국의 수급적인 부분이 여전히 안 좋다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쪽이 서서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자, 미 S&P 지수를 보도록 하죠.
S&P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S&P 같은 경우 위로가 한 3% 정도 열려 있는 반면에 밑으로가 2% 정도 빠진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자리 때는 2,830포인트 전후가 이제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조금 더 내려갔다가 결국은 반등을 해서 2,850포인트 자리까지 맞춰준 그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미증시 S&P 지수와 국내 코스피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약 19거래 동안 약 한 달 동안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떨어졌었고요.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또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을 때가 19거래 동안에 약 28% 정도 상승이 나왔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대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날까지가 19거래 동안의 조정을 보였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19거래 동안의 상승, 그 19거래 동안의 조정,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박스권의 중간 마디는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음 주에 이제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이 나오는 양해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가 점점 확대된다 이게 나온다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방향이 열린다고 된다. 그렇게 될 경우는 마디폭 하락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에서 물론 밸류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미증시는 비싸다 되지만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윗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대적인 강세가 역시 이어진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S&P가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나스닥하고는 코스닥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었는데 마찬가지로 19거래 동안 상승하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에서 흐름인데 S&P 같은 경우는 정확한 박스라면은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채널 패턴의 박스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하단 자리이자 앞전화 시장에서 강세에 뛰었던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온 그렇게 해서는다.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윗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S&P라든지 이쪽보다는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지지는 잘 받았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보다는 S&P가 현재는 무게추가 좀 더 실리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국내 증시에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어제 시장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다만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가 되는 케이스였는데 우선 IT에서 삼성전자는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47,500원이라는 자리대는 지켜주는 흐름은 그대로 이어졌다 정도. 그다음에 은행 쪽에서가 하락이 좀 컸었고 보험이 이제 상승했고 그 외적인 경기 관련주들은 다 하락이 나는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서비스라든지 제약, 음식료, 편의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코로나 수혜주다 이런 쪽이 좀 더 강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CJN이 이제 어저께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실적이 1분기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2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가 되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물론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이어졌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때 수혜를 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을 했다라는 부분이 3월 달부터 4월 달 본격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젠이 동반 매수가 들어온 케이스였고요. NC소프트 같은 게임주, 그다음에 세트리온, 제약바이오, 그리고 손해보험 쪽, 삼성화재 이런 쪽에서가 전체적으로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고 반대로 매도의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삼성 SDI와 LG와 같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KTNG, 포스코, 그리고 은행주 일부 자동차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된 쪽에서가 대부분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기관은 뭐 시장이 빠지니까 인버스 쪽에 대해서 대규모로 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CJN과 세트리온 그리고 음식료에서는 CJ제일제당을 동반 매수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의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삼성전자, 한미약품 그리고 제넥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도 요즘 들어서 사실 임상실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물질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데 사실 이거는 약간 시장에서 너무나 과열됐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상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나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 것들은 시장에서 그만큼 과열이 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미라든지 이제
제네시나 이런 쪽에서는 기대했던 부분이 오히려 안 좋게 나온 케이스, 또 악재가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동반 매도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어제 이제 선물 지수는 결과적으로 마감이 253.65포인트 마감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252.5에서 255라는 자리대에서 마감이 되는데 약간 중립 이하의 자리에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근데 반대로 미증시가 하락했던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만기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번이 어떻게 될 거냐고.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였지만 다음번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영향이 크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마찬가지로 미증시가 강세를 띠면서 상승을 마저 뽑았을 때가 4월 17일 날의 기준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4월 17일 날에 실제적으로 1900이라는 자리대를 돌파를 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앞전에 저점 대비해서 약 19거래 동안 상승을 하고, 그리고 17거래까지가 어저께까지 17거래, 왜냐 중간에 우리나라는 연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보였었나 실제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0.54%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승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약 한 달간의 숨고르기 조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그런 숨고르기를 할 때 한 달이나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단기적으로 이쪽에서 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강세를 띠기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을 내게 되는데, 앞으로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는 상승과 숨고르기 그리고 매물 소화 이런 과정은 상당히 견조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대가 여전히 똑같은데 이평이 밀집된 자리에서 윗자리로 상당히 열리느냐 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그동안 없던 부분이 만기주가 들어오고 미증시가 변동성이 생기면서 국내에서도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소폭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제 상단 자리를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상단 자리에 넘어간다 했을 때는 마디 하나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는 2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되는 과정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지수라든지 업종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소폭의 약세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종합주가 지수는 오히려 소폭의 강세였습니다. 대형이 약했다는 얘기고, 근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9% 정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가 굉장히 강했다 되죠. 마찬가지로 대형보다는 중소형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기 관련 거래소에서는 이제 보험 쪽만 손해보험이 강세를 띄었다 되죠. 역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다라는 쪽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에서는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역시 동일합니다. 제약, 음식료 대부분 비슷한 내수 관련 쪽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난 한 달 동안 어제까지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내가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부분이 내수의 모멘텀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또다시 확산이 된다 부분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경제활동을 재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우려가 많이 포함이 되었다 쪽이 이쪽에 강세를 띄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재개라는 부분이 점점 더 확대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무게추가 약간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쪽도 잠깐 봐야 된다. 이제 우리가 5월 만기는 끝났는데 왜 선물을 또 봐야 되냐면 6월달 같은 경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시장에서 그동안 포지션 자체를 외국인들은 선물을 상당히 많이 사갖고 왔던 케이스였고, 기관이라든지 개인 같은 경우가 선물을 매도를 많이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마감 무렵에 투신권에서 다시금 선물 쪽에서 매도를 키우는 모습이 확대가 되면서 약 44,000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다가 된다. 최대가 앞전에 47,000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가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가 요즘 들어서 다시금 개인들이 인버스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버스를 지고 있다는 얘기는 선물을 매도했다는 얘기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25,000계약으로 오히려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는 가장 높아진 그런 상태를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방향이 위쪽으로 박스권을 넘어가게 되면은 박스권 기본 마디폭이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시장에서 위쪽으로 열리게 될 때 투신이라든지 개인 같은 선물에서 매도가 많은 쪽에서는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가 될 것이고, 이 청산이 나오게 될 경우는 그만큼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역시 선물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현물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 대한 시장, 6월 만기까지에 대한 시장 기대는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만기는 잘 끝났고 이번 주 저점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단 자리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은 이제 어저께까지는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만기 이후를 기대해야 된다. 동일한 이해가 될 것이고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어제 미증시에서는 소폭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주에 중국에서 양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체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냐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하나는 해소가 되었다 될 것이고 아까 말씀했던 선물 다음 6월물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역시 기대치 높아진다가 될 것이고 지난 한 달 동안의 거래소 대응을 중심으로 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소형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다. 아까 봤듯이 그 업종 내에서도 경기 관련된 대응이 약했고 중소형 관련된 내수 관련이 더 강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느냐 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차별화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쪽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 쪽이 약해진다 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될 것 같고 반대로 피해주다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향후 모멘텀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급 역시도 비슷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나는 마지막 금요일인데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건조하지 않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도 그만큼 좋았으면 좋을 것 같고 주말들 잘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